정말 똑부러지시고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시고 정말 훈남이신 우리 이상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의 꿈다리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수 인사드립니다. 열정 받습니까? 예. 네. 이 자리에는 지금 성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만 모여 계시죠? 그죠? 네. 이렇게 할까 말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하겠다는 것은 마음을 다졌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강의고요. 사업자를 위한 강의죠. 사장님들 중에서 지금 잘 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잘 되는 사람들,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생각할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뭘 어떻게 하길래 잘 될까? 인정 팀장님,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죠? 소비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좋아요. 국장님,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집중 몰입을 한다. 좋습니다. 시스템에 올인하는 사람. 좋습니다. 우리 근용사장님, 꾸준하게 꾸준하게 한다.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흉내낼 수가 없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 한 1,000만 원 이상의 지금 이익을 본 것보다 더 크니까 저한테 1,000만 원씩 내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1,000만 원 계좌이체 하셔도 돼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 이상. 농담이고요. 잘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열심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성공으로 이끌어줄 몸이라는 것을 믿어요? 네. 여러분 자신은? 네. 목소리가 좀 못 믿는 목소리인데? 믿습니까?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으로 달려가는지 제가 좀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명단 작성에 대해서 예를 좀 많이 드렸어요. 명단 작성을 100명을 했어요. 100명을 가입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첫 번째 찾아가는 사람 밑에 몇 명이 가입될 수 있는 거예요? 99명이 가입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99명을 그 사람 밑에 가입을 시켜 줄 거라는 자기에 대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자기를 믿는 확신, 용기,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찾아간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앞으로 99명을 가입시켜 주잖아요. 그 사람은 애터미를 모를 거니까 거절을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거절 안 할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마세요. 거절할 거니까. 그런데 그 거절을 어떻게 힘있게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상 가십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남달라요. 제가 말하고 있는 말투, 목소리 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오면 천지 널려있는 게 애터미한 사람들인데 굳이 나한테 오면 좋은 이유 그게 있냐고요. 사장님들한테 가입되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성공적으로 안내하겠다는 자신감, 각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가입시키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사장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사장님 100일 안에 100만 원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안내대로만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정말 100일 만에 10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찍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울릉도까지 갔다 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거 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만한 거를 시키니까 그것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100일 안에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2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1년 만에 200만 원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소득이 아니고 연금입니다. 제가 시키는 것만 한다면 이게 이 연금성 200만 원이 반드시 만들어진다고만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애터미는 자신 없지만 저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 줄 것만 같은 뭔가 모르는 그 느낌, 뭔가 모르는 느낌 적으세요. 뭔가 모르는 느낌, 나를 성공시켜 줄 것만 같은 뭔가 모르는 느낌. 사장님들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게 없으면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사장님 밑에 나올 리가 있겠냐고. 그러면 나를 성공시켜 줄 것만 같은 뭔가 모르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건데요? 이제 뭘 할 건데요? 그 사람 보고 알아서 다 하라고 이제 가입했으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가만 안 둡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위치.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내는 안내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일은 변함이 없어요. 더 바빠졌을 뿐이지. 그 사람이 가입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했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입되면 그 사람한테 했는 말이 있잖아요. 말은 최선을 다하는, 성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가입시키고 나서 하는 게 없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입했기 때문에 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움직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지금 9월달이에요, 그죠? 10월달이에요. 11월, 12월, 1, 2, 3, 4. 이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목표로 뛰는 거죠. 그러면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혼자서 250만 PB, 250만 PB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 일이 맞다면
여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여러분들이 안 푼 상태에서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뭘 믿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도 저 매출을 어떻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매 분기마다. 이 수수께끼가 안 풀린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건 저로서는 신기한 일이에요. 야, 어떻게 저거를 할 수 있다고 믿고 하지? 내가 하는 거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죠? 뭐 60만 PB, 60만 PB 이 정도 하면 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120만 PB 정도 알리면 매 분기마다 저 정도의 소비자를 관리하면 여러분들 주변만 봐도 잘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백날 한다고 해서 돈이 얼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략 30만 원. 본인의 능력은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 게 거의 보통 사람들로 봤을 때 한계점이에요. 거기에서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이 추가가 됐을 때 이 금액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소득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더하면 90만 PB, 90만 PB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90만 PB, 90만 PB 만들려면 여러분도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계속 체험시켜주고 고객 관리하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전업으로 하는 상태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저렇게 해서 늘어나가는 것은 지금의 시기에 애터미는 저는 딱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300가지 제품 가지고 지금의 쇼핑몰 지금 규모로는 일반 소비자만으로 이 이상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영업의 부분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능력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거.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용한다는 단어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걸로 생각하면 안 좋겠죠. 그런데 옷가게, 식당 운영할 때 직원을 두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나빠요, 그게? 안 나쁘죠. 다른 사람의 능력,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걸로 쓸 수 없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혼자만 내 노력으로만 땀 흘려서 번 돈이 돈인 줄 알아요. 돈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이란 단어를 좋게 해석하셔서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나도 연금이 필요합니다. 그죠? 연금 안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금 없이도 노후 보낼 수 있다. 그거는 노후를 맞이하자마자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연금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 60대 60 정도에 나는 생을 마감할 거라고 장담하고 있으면 연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나 10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 100살까지는 아니더라도 90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애터미가 건전하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그리고 좋은 제품 싸게 팔고 진입비 유지비 없는 거 다 이해하고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회사에서 좋은 사업으로 일하면서 연금을 만들게 해주는 게 이용하는 게 좋은 이용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용. 그 사람도 연금을 만들고 성공을 해야 되고 부수익을 얻고 또 돈을 벌고 부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나도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할 협력자, 부업자, 사업자, 출근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첫 번째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거 열심히 안 하고는 그 뒤로는 없어요. 열심히 안 할 생각을 하면서 쉽게 연금을 벌겠다. 야, 이런 이상한 사업 없습니다. 이거에 바로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연금, 투자도 안 하고 연금.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노력을 해야만 될 수 있는 일은 확실히 애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파트너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수당을 30만 원을 받을 목표로 한번 활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을 고객에게 알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별로 많지 않아요. 진짜 별로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다면 아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대로 있잖아요. 안 알렸잖아요, 아직. 그냥 전부 다 애텀이 안 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찾아가면 한 달에 30만 원 버는 거 가능해요. 쉬워요. 첫 달. 그러면 10월 한 달 지났습니다. 이때도 열심히 알리겠죠.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미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30만 원 정도를 또 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4만 PB 정도라도 알리면, 신규가 명단이 그대로 있는데 하루에 4만 PB 못 알리면 그거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두 번째 달에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30만 원 활동비로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비는 여러분들이 이쯤에 완성돼 연금성 2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회사에서 활동비를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도 활동비가 30만 원 정도 들었고 지금 또 한 30만 원 들어요. 활동비는 거의 뭐 고정이에요. 처음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했는데 뭐 기름값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11월 달에 30만 원을 또 받으려면 아는 사람이 이제 떨어져야지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거거든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는 사람 아직 덜 찾아갔으면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다 떨어져서 내가 찾아갈 새로운 사람이 없을 수준이 되면 이 정도 일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11월 달에 또 30만 원이라는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작에 9월 달에 나중에 소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독하게 관계를 가지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신뢰를 쌓고 그렇게 했어야 11월 달에 30만 원이라는 수당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받기 위한 활동비를 회사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2월 달쯤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개. 11월 달에는 9월 달에 알렸던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야 이렇게 3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고 12월 달에도 30만 원을 받으려면 10월 달쯤에 열심히 알렸던 사람으로부터 또 돈독해져서 또 신뢰를 얻어서 소개를 받기 위한 그런 경영을 했을 때 그때 12월 달쯤에도 이 30만 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나간다면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100일이 지났죠. 그죠?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달쯤에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가? 이때 스폰서에게 리크루팅을 시켜줄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스폰서에게 뭘 시켜줄 사람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리크루팅을 시켜줄 사람 만들어줘야 돼요. 리크루팅은 구인 활동이에요. 구인 활동.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러면 스폰서를 왜 소개시켜줄까요? 맹목적으로 그냥 외우지 말고 스폰서는 왜 스폰서를 왜 만나게 해줘요? 스폰서 왜 만나게 해줍니까? 노승래 사장님. 네? 스폰서한테 왜 만나게 해줘요? 우리가. 세미나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럼 세미나는 왜 초청하는 거예요? 애터미 같이 똑바로 알리기 위해서. 맞아요. 애텀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크루팅을 혹시 복습하고 왔습니까? 뭘 하려고 스폰서 만나게 한다고요?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전달할 생각 없이 그냥 만나고 다니면 그냥 돈 안 되는 방문 판매를 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방문 판매는 그래도 뭐 돈이라도 좀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되는 힘든 고생만 하는 방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못 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스폰서를 만나게 하자고 하면 대부분 만나려고 해요? 아니면은 좀 꺼려해요? 그래요. 그러면 꺼려하면 잘 안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건 패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스폰서 한번 만나보자고 하니까 아우 할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 이거 안 되는 방법인데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만나게 해야 돼요? 만나게 해야 되죠. 왜? 가치를 알 방법이 스폰서를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스폰서한테 소개시켜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왜 모든 영업, 왜 모든 다단계, 모든 사업 설명은 왜 전문가에게 연결시켜서 미팅을 시켜주냐는 거예요. 1대1로. 애터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래요. 세상 모든 영업이. 그죠? 그러면 그 이유가 가치를 알게 할 방법으로 스폰서를 만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스폰서를 자꾸 안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폰서는 안 만나지만 가치를 알게 할 방법이 이것만 있어요? 아니면 더 있어요? 있어요. 더 뭐 있어요? 동영상. 동영상 보여주는 거. 아직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고 그거를 복사해서 보내줄 수 없으면 정보화 시대에 정보 전달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그거 안 사용하고 있으면 그냥 뭐랑 똑같으냐면 50년 전에 아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안 쓰고 있으면 50년 전에 책자 만들어서 그거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보내주는 거랑 똑같다고. 그 경비 어쩔 것 같아요? 어쩔 것. 그 효율성 없게 일하던 시대, 그래서 그때는 시대가 안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대는 이만큼 왔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가치를 알게 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석세스 세미나부터 해서 원데이 세미나, 센터, 스폰서 미팅, 그리고 VOD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스폰서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 VOD를 보내주세요. VOD를 같이 앉아서 보세요. 같이 앉아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도 좀 경영을 해보세요. 정보 전달이라고요.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여주고 싶은 영상도 생각을 해야죠. 이 사람에게 어떤 영상이 딱 맞을까? 보통 본인만 보고 있어요. 본인도 안 볼 경우도 많고. 본인도 안 보면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안 보내주면 진짜 지혜롭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안 보려고 한다. 동영상도 끝까지 안 보려고 하고 스폰서도 끝까지 안 만나려고 한다. 그런데 제품을 쓴다. 이 사람한테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굳이 사업시키려고 하지를 마세요. 이런 분들은 사업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당을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 사람 우측으로 가입시켜줘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수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워낙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소개받아서 밑으로 내리는 사람으로 그냥 둬야 돼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 밑으로 가입을 하죠. 그러면 줄이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소개받겠죠. 그럼 몇 명씩만 소개를 받아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이 그러면 커진다면 나중에라도 1년 뒤에라도 하겠죠. 그죠? 그거를 기대하고 나중에 안내할 거 아직 안 와닿겠죠. 급한 것도 없고 뭐 연금도 별로 안 와닿고 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해도 안 와닿고 회장님이 와도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돈으로 구워 삶아 보려고 가입시켜서 수당 넣어주고, 이게 수당을 넣어줘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역효과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잘 할 때 이야기고 잘 못하면 뭐든지 독이 돼요, 독. 그러면 자, 이것도 안 본 사람은 소비자로서의 그 보상만 해줘라. 소비자로서의 보상. 그냥 소비자는 수당 못 받습니다. 그냥 선물 좀 주시든지 소개해줄 때마다 좀 선물 주고 제품을 좀 많이 쓰면 선물 주고. 그래서 PV 낮고 굳이 안 필요한 거 억지로 팔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뭐 사준 줄 착각해요. 돈도 안 되는데 필요한 것만 사쓰게 만들라고,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좋아서 샀쓴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게 하면 뭐가 좋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안내가 들어갈까? 가치를 알고 나면 뭐가 되게 좋으니까 제가 가치를 막 알리려고 하고 있겠죠. 뭐가 좋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막 보게끔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상수는 가치를 알게 하는데 안달이 났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치를 알게 하면 뭐가 좋아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뭐 해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싶겠죠. 여기서 원하는 거를 이루고 싶겠죠. 그게 연금성 200이든 뭐 월 1000만원이든 상한선이든 간에 이루고 싶은 걸 이루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해야 이룰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해본 적이 없는데 뭘 해야 이룰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내자라면 그럼 뭘 해줘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해봐요, 순리적으로. 가치를 알고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안내자는 뭘 안내하면 돼요? 쉽게 순리적으로 생각해요. 해야 될 일을 안내하면 되겠죠. 뭘 하면 당신이 그렇게 되는지를 안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명단 작성해서 소비자 만들고, 그죠? 고객 관리하고, 마찬가지로 가치를 알기 위해서 소개하고. 이거 무한반복 되는 거죠. 나도 그거 무한반복하고 이 사람도 무한반복하잖아요.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목표를 줘요. 목표. 수당 30만원 받으라고. 우리 수당 30만원 받자. 혹은 15만원 받자 하든지. 그 사람의 기량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이분은 한 달에 2개 목표로 수당 15만원 받는 걸 목표로 좀 안내를 해줘야겠다. 이 사람은 기량이 확실하게 좋고 시간도 많고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다.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첫 달에 15만원 받으라고 할 필요는 없죠. 30만원을 목표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런데 30만 PB 도전하라고 하면 같이 모르는 사람이 해요, 안 해요? 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30만 PB 도전하세요 하면은 미쳤어요, 해요. 미쳤어요. 가치를 몰라서 할 생각이 없는데 그걸 하라고 하면 말이 돼요? 일의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출에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PB를 도전하는 사람이 몇 명만 생겨봐요. 몇 명만. 확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명만 나오면 만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그냥 2배로 오르는 거예요. 2배. 혼자 하면 열심히 했을 때 30만 원이 끝이라고. 능력이 아주 좋으면 60만 원이 끝이에요. 그 이상은 혼자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수당은 껑충껑충 뛰어요. 제가 250만 PB에 매출 돈으로 얼마 정도 할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한 1,000만 원, 1,200만 원 가까이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한 번도 뭔가 팔아본 적도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매출을 매 분기마다 나올 수 있도록 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이거를 이뤄낸 사람들은 손발이 뭐 5개씩 되나? 어떻게 저걸 이뤘지? 여기 수수께끼가 있잖아요. 수수께끼가 PV가 합산되잖아요. 무한단계로 합산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30, 30이 발생이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PV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고 다니면 판매사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폰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10월 전반기 때 판매사 가십시오. 이제 좀 가야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 했어요. 그러면 판매사가 갈 아직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비자가 많을 때 갈게요. 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런 날은 안 온다고. 그러면 10월 달에 스폰서 가라고 하면 그러면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성년 박사님 강의에 도전과 응전이라는 강의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안 들어보신 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도전,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한테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상황이 나한테 도전을 해오는데 내가 거기에 응전할 건가 도망갈 건가 선택은 2개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판매사한테 도전하는 줄 알죠. 판매사라는 게 나한테 도전해오는데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도망. 그러면 스폰서가 10월 달에 가라고 하면 갈만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갈만한데 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안 갈만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스폰서를 신뢰한다면, 그 안내자를 신뢰한다면,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갈 방법을 생각을 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보다 도망갈 고민을 더 빨리 해요. 도망가는 건 쉽고 방법을 찾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응전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250만 PV 내가 30 팔고 이쪽에 30만 PV를 전달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30만 따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부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 10월 전반기까지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10월 전반기 되기 전에 가치를 알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면, 그 목표를 도전하면 10월 전반기에 못 가더라도 후반기는 안 가겠어요? 이런 도전 의식이 없으면 사업이란 건 못해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 밑에서 시키는 거는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사업이란 건 늘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응전을 해야만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영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자기를 고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감각이 있어요.
여기서 30, 30 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좌측이 60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권해줄 때 두 가지의 방법을 권해줄 수 있어요. 2개 받을래, 1개 받을래? 1개 받겠다 하면 30만 PB하면 되잖아요. 2개 받겠다 하면 60만 PB하면 되잖아요. 60만 PB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좌측이 12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보름에 4개 받을 수 있거나 3개 받을 수 있거나 2개 받을 수 있거나 1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4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거의 가치를 완벽하게 알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120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개를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기량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합산이 되면서 2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성공을 해서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이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쌓이면 250이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참여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하면 250이라는 게 달성될 가능성은 없어요. 판매사를 갈 때 내가 제품을 내려서 알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한으로 살까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미 사람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제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걸 팔아야 수급을 하고 또 제품을 사고 해야 되니까 그 파는 데 시간을 다 쓰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면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최악의 스폰서예요. 최악의 스폰서. 일도 안 하고 안내도 안 하고. 그러면 사장님들이 지금 계보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입을 지금 사업을 그래도 몇 달이라도 진행하신 분들은 계보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초록색이 아닌 파란색은 왜 파란색인 건데요? 그 파란색은 여러분이 파란색으로 만들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란색이 뭐예요?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왜 여러분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고 사서 만들었어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 거는 제일 긍정적이거나 제품 많이 쓰거나 수당을 넣어주고 싶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선택한 이렇게 도전을 할 사람 중 하나인 거예요. 제일 가능성 높은 사람. 그럼 그 사람에게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제품을 전달하고 얼굴을 보고. 소비자가 아니고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치를 알려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돈을 받으려고 제품을 사니까. 돈이 목표로서 수치화시키긴 좋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뒤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건 더 커지는 거. 더 커지는 200만 원. 계속 커지는 200만 원. 지금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봐봐.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뭘 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애터미가 포기란 단어 말고 애터미가 없었던 거라면 지금 뭘 하고 있겠냐고. 뭘 할 것 같아요? 안 되는 점을 직장 생활. 뭘 하고 있을까요? 자영업 아니면 전 직장생활이라고 표현 안 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걸로 표현해요. 왜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일, 없는 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포기하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같은 데 가는 거예요. 노후 답이 안 나오면. 아니면 혹시 뭐 다른 단계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힘든 거 다 경험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애터미가 그래도 쉬운 것 같아 하고 또 와요. 또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똑바로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포기라는 걸 하게 되면 내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포기를 하는 사람으로 내가 찍혀요. 또 하다가 또 포기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신뢰가 완전 깨집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제대로. 제가 슬프지만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슬프지만 좋은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면 거기에 해당 안 되면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예요. 탈출해요. 탈출. 뭐냐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애터미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만둔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참 많이 만나봤어요. 파트너를 만나면 이 파트너가 남들한테 듣고 오는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애터미에 뛰어든 사람들의 이 교육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얼음이 쫙 껴있는 상황에 햇빛이 쫙 비치면 살얼음이 한순간에 없어질 정도의 그 정도의 교육 상태인 사람들이 90% 전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90% 이상. 90%라고 하면 그 사람이 또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은 더 모르겠죠. 뭐 스승을 추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파트너가 어디 나가서 막 애터미를 알리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그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내가 해봤다, 누가 해봤다, 그거 안 되는 거다, 그게 언제적인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누구는 어려워하고 누구는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좀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정말 성공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은 그런 상황을 즐깁니다. 남들이 못하는 상황을 즐긴다고. 내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상황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은 제대로 모른다. 나는 제대로 알고 있고 이상한 애터미도 많다. 나는 제대로 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 말 듣지 말고 내 믿어봐라. 자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사람을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같이 지내보면 알겠죠. 그래서 거짓말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소용없다고 암만 큰 소리 쳐도 와보면은 꽝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뷰티 보고 센터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 와가지고 교육을 기대감 없이 듣고 있고 이 귀한 시간에 별로 들었던 거지, 아는 거지, 내 파트너가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을 배우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중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강의 중에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영감이 안 떠올라요. 뭔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면 스폰서가 마인드 안 됐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인드 안 됐다고 하니까 파트너가 나 안 나오면은 스폰서 마인드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나온다고. 그러면 와서 들어봤자 뭘 알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듣지 않는데 그냥
넣어주이소 하면서 아이고 오늘은 못 넣어주셨네요 제 귀에. 알려고 하는 사람은 가볍게 힌트만 던져줘도 아는 거예요. 힌트만 던져줘도 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분 듣고 3시간 생각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동안 말해도 아무 생각 안 하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이 나오는데 책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인쇄기가 없을 때 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평생 쓴 책이 받아 적은 책 그게 읽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쓰면서 읽었으니까. 평생 읽은 책, 썼는 책이 큰 수레, 1000수레가 넘을 정도로 많이 썼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거를 빨리 써서 돈 벌려고 썼죠. 1000만 권을 읽어도 한 개도 안 읽은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독서는 목적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목적 독서.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목적 시청을 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도 안 하는데 앉아있으면 머리만 커져요. 나가다가 머리 끼어요. 일을 안 하는데 계속 들으면 비전은 커지는데 내가 안 할 거야 일을. 그러니까 머리가 커져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생겼을 때 듣는 거예요. 지금 스폰서에게 리크루팅을 시켜줄 수 없다면 그 전달에 일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일해서 그래요. 지금 리크루팅 시켜줄 사람 물어보면 줄줄이 나오면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는 스폰서한테 소개를 시켜주려면 지금 한 달, 두 달 뒤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두 달 뒤에 겨우 재미를 조금 볼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팀장이 둘둘이 보름 안에 나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판매사가 둘둘 나와야 팀장이 되고 한 팀장, 위에 있는 팀장 소실적으로 최소한 2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국장 그림인데 이게 오토 판매사 그림이에요. 오토 판매사. 직급을 가려고 하면 국장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직급을 도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오토 판매사라고. 오토 판매사. 30만, 30만, 30, 30, 30, 30, 30, 30.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70만 PV. 이 국장 그림을 왜 그리라고 했냐면 국장 그림이 나오면 오토 판매사니까. 그래서 여기를 물음표로 칠하고 물음표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경영을 해야 돼. 생각을.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생각을 경영한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쁜 마음으로 내 판매사에게서 PV를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생각을 경영하면 그것도 판매사는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망할 거예요. 가다가 생각이 안 바뀌면 망해요. 뭐 하다가 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나처럼 만들어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만년 30만만 계속 받으면서 내 뒷바라지는 하라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은 이 상태지만 발전이 되게끔 내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겠다 하는 그게 안내자로서 자신감이 생겨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나오기 좋아하면요. 나오면은 뭐예요? 나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막 나왔으면 좋겠죠. 파트너가.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가끔씩 한번 나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안내를 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면 뭐하냐, 나오면. 안내를 잘 못하면. 그죠?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빈칸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경영을 하면 머리가 참 아파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씩 나와요. 그 한두 명 나오면, 아직 안 나오신 분이 있다면 나오면 진짜 행복할걸요. 그 한두 명 차이로 여러분의 수당이 3배가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 예쁘겠죠. 예쁘면 또 뭘 해요, 우리는? 예쁘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은 마음에서 표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행동이 예쁘면 나와요. 예쁘니까 성공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을 소중히 안 여기면서 생각을 변경 안 하면 더럽게 어려워요. 진짜 못 해먹을 일이에요. 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제가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고민 해가지고 저거를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낸 거예요. 정답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고 제가 가고 있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도 안 해보고 이때까지 안 해봤어요. 그냥 저는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맥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장님들도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뭐 방향은 많을 수 있어요. 애텀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의 맥락이 없이 그냥 목표도 없이 경영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저는 우리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진짜 해야 돼요. 스폰서 안내하는 대로. 안내하는 게 가만히 보면 웃을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웃을 정도로 쉬운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이구 이걸 목표라고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죠? 하루에 4만 PB씩 팔아도 보름 60만 PB인데 그거를 목표라고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거를 할 만한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어려운 걸 목표로 산다고. 근데 스폰서라는 사람은 최소한의 양만 지금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멘토가 없이 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멘토 없이. 긴밀한 상담을 지금 하면서 세세토록 상담을 해가는 그런 멘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멘토 없이 일하는 거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멘토 없이는 성공 못해요. 멘토 없이는. 무경험 사업이면서 어떻게 멘토 없이 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나의 세세토록에 상담을 하려면 2명이 있을 수는 없어요. 1명이 1명. 그런데 그거 누가 정해요? 스폰서가 정해줘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나의 눈과 나의 귀로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뜬금없이 갑자기 해달라고 해서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사정, 내 모든 일들을 충분히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컷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만약에 저한테 연락이 온다. 저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그런 멘토를 꼭 여러분들이 정하고. 누가 정하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건 자유가 있어요. 나를 선택 안 하고 왜 남을 선택했어? 다른 스폰서를.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거는 그거는 무슨 장난질하러 온 겁니다. 여기 지금.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 사업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성공으로 더 좋을 것 같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했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본인이 정했다는 거. 본인이 정했으면 그 멘토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멘토가 시키는 거예요. 멘토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방향으로만 무조건 하고 하다가 안 되는 게 맞지. 하라고 하면 그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일단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장하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멘토를 꼭 두시고 사업을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이 내용은 정리를 하자면 자기 자신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열심히 안 하는 자기 자신은 남에게 성공을 의탁하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 구차해진다. 사람을 대할 때 구차해져요. 비굴해지고 쭈구리같이. 내 성공은 내가 이끌어갔을 때 자신감 있고 당당하지. 내가 노력을 안 할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가입해줘서 저 사람이 나 성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죄인처럼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어려워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안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 지르세요. 말로 자신있게 지르고 오게 해서 왔으면 말한 대로 지키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길 가다가도 저기 베트남 사장님들 지나가면 내 파트너 새로 날 믿고 가입했는데 저 사람한테 말 좀 걸어서 어떻게 해서 넣어줘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말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타면 말 걸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경비샷인데 쫙 돌면서 인사하고 들어가고. 그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을 땡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할 걸 아니까 그 사람을 땡기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묘책이 뭔지 아세요? 판매사 한 방 보내버려야 돼요. 판매사. 이것으로 오늘 사업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참 하게 해주는 그 사업자 강의였는데 강사님께서 직접 체험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나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강사님이 더 우러러 보이고요. 저희한테 또 조금 더 가르쳐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노승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이제 애터미가 저는 근데 이제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딱 포인트 되게 뭐 딱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초반 때는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제 이 정보화 시대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뭐라 해야 되지?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게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딱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애터미를 할 수 있고 애터미를 쓸 수 있는 가치를 말로서 전달하기보다는 제 모습을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땡길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초반 때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안에서 제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애터미에서 많이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모를 느낌. 네, 꼭 이게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 뭔가 모를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이상수 강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좀 좋은 거는 이런 국장 그림을 그리는 이런 수치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250만 포인트 만들기 위해서 뛰시면 됩니다. 이런 말보다는 뭐 몇 명이 나오고 30만 포인트를 빼고 국장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디테일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했던 게 저는 사실 이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또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필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은 개보도에서 에이전트를 만든 아이디를 확인하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 개보도를 펴서 왜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그때 만들었던 마음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가치를 전달해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고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멘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 그때 이상수 강사님이 또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멘토는 정말 너무 편한 가까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또 말씀해 주신 게 멘토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멘토가 없이 일을 한다면은 성공할 마음이 없다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로 이성수 강사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이성수 강사님과 한 번 더 1대1로 상담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정리 정말 잘 해주셨네요. 진짜 제가 많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빨리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업자 미팅을 들으면서 정말 이상수 팀장님을 내가 스폰서로서 만나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상수 팀장님이 제 멘토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마인드를 배워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상수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이해하려고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해가 하다가 또 틀리게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맞는지 한번 여쭤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사업자 미팅을 며칠 전에 상담을 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정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말 정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1시간 안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오늘 영상 이렇게 녹화한 것을 정말로 100번 이상 보면서 제가 정말로 저 멘토분을 제대로 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제일 크게 알았던 거는, 정말 남이 나를 믿게 하는 것보다 솔직히 내가 나를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 자신을 믿는 그 자신감을 더 크게,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확신 있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정 팀장님 진짜 멘토를 정말 잘 정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멘토의 말은 뭐라고 했나요? 멘토를 정했으면 그 멘토 말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도 빨리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지순입니다. 오늘도 저 이제 사업자 강의가 엄청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교육 중에 그 도전이 우리는 보면 내가 도전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제가 도전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도전이 아니라 도전의 분위기가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세일즈 마스터를 하지 않고 팀장을 하지 않으면 멈추는 거가 아니고 도태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지금은 제가
저한테 지금 국장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 국장이 저한테 도전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보면 직책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분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국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기꺼이 그때 응전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때 제 자신을 제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제 자신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응전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저를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굉장히 와닿는 말씀 중에 자영업, 우리 쉽게 자영업 많이 하죠. 자영업은 자기를 고용하는 거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는 종업원으로서 자기한테 고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는 거는 남 밑에 내가 고용되고 있다는 거. 그죠? 그게 두 가지밖에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정말 일은 내가 노후를 해결했을 때 그게 일이고, 정말 그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할 때 그 보람은 내가 노후까지 걱정 없이 다 해결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벅차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세미나만 가시다가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10시에 오늘 이제 오면서 집중 주기 3개월 들어가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고 세미나의 분위기하고 아침 조회의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 3개월을 이제 그 청춘 노트를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정말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도 그렇고 저도 오늘 머리만 안 커지려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하고 하루 종일 지금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현장에서 부딪히고 힘드는 것도 맛보고 그렇게 하니까 교육이 또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찐 스피치 해주신 박재순 팀장님도 빨리 국장 가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아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수 팀장님께서 강의하신 것 중에 먼저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 티가 난다고 말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 공감도 많이 되고 또 그 개보도에 에이전트가 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 일은 방문 판매가 아닌데 진짜가 그 제품만 팔고 다닌 게 아닌가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애터미 가치를 제품과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 제 모습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강의를 들을 때 옛날 초반에는 그냥 듣고 들은 걸 생각나겠지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요약 정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거를 그냥 요약 정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계속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3일 정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한 3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 갑자기 코너를 딱 도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그 뜻이었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강의 들을 때 3시간을 그냥 흘러듣지 말고 차라리 1분 들을 것을 그걸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런 중요한 것을 또 깨닫고 또 오늘 사업자 강의에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아연 빨리 판매사 가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근육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상수 팀장이 강의에서 목적 시청, 목적 행동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었나, 내가 VOD를 정말 이렇게 보고 있었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면서 VOD를 보기 전에 내가 이 영상을 왜 보는지, 뭘 얻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영상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협력자를 통해서 판매사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펀치를 날리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한두 명은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영 사장님 막 글로벌로 뻗쳐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외 매출 뜨는 거 보면 정말 글로벌인 것이 많이 느껴지고 우리 군영 사장님도 아연사님하고 빨리 판매사 같이 가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저 상수 강사님께서 저희 센터만 있는 강의잖아요. 정말 저희는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강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그냥 감사에 그치지 않고 제가 제 걸로 담아서 또 같이 사업에 더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 우선 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입할 때는 꼬시는 것 같아요. 왠지 뭔가 모르게. 근데 가입해놓고는 다 잡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더 제가 또 가슴이 와닿은 게 뭐냐면 멘토를 정하라. 그리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정해라. 그렇다면 그 멘토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라.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깊이 새기겠고 또 이거를 또 반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